안녕하세요.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히 전해드리는 황금정보시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같이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3년 전에 상담해드렸던 67세 이모님이셨는데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우리 옆집 김 선생님이 은행에서 사기당했대요. 고정금리 보장 상품이라고 해서 5천만 원 넣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대요. 저도 무서워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이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병원비 냈고, 관리비 냈고, 손주 용돈 줬고, 명절에 자녀들 용돈 보탰고, 약값 냈고, 전기세 냈고. 그런데 정작 큰 지출을 한 기억은 없는데 통장 잔고는 한 달 지날 때마다 조금씩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앞으로 몇 년이나 갈까? 이러다 10년 뒤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건 아닐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밤마다 느끼는 불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발표한 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중 72%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중 83%는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심지어 1억 원 이상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어도 그 돈이 매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줄어들 예정인 돈입니다. 반대로 3천만 원밖에 없어도 그 돈이 매달 15만 원씩 월급처럼 만들어준다면 그건 나를 지켜주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구조를 모르십니다. 은행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모릅니다. 친구들도 그냥 정기예금 들어라 이 정도만 말합니다. 그 결과 똑같이 은퇴했고 똑같이 비슷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5년 만에 통장이 반으로 줄고 어떤 분은 오히려 여유롭게 지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아닙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둔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약 870명의 은퇴자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장이 빠르게 줄어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돈을 그냥 넣어만 두고 이자를 만기에만 받았습니다. 둘째,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한 은행에만 전부 넣어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같은 돈으로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불안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수익률 6% 보장 정부 지원 금융상품 원금 안전 고수익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옵니다. 불안하니까 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위험한 상품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금융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은행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여러분은 지금도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구조로, 타이밍으로. 그래서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고 그 손해는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혹시 1억 원 넘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 돈을 보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갈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드시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자였습니다. 돈은 분명히 있는데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돈이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달 25일 되면 월급 200만 원이 들어올 거니까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 곧 들어와. 이게 바로 흐름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60만 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거기에 30만 원 더해집니다. 합쳐서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휴대폰비 3만 원, 약값 1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5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주 용돈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외식 한 번 3만 원, 옷 한 벌 5만 원. 이러면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나갑니다. 들어오는 건 90만 원인데 나가는 건 120만 원입니다. 그럼 부족한 30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통장에서 빼야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씩, 5년이면 1,8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에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월 평균 수입은 약 84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3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5천만 원 있던 통장이 5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70세라면 80세까지 10년, 90세까지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에 은퇴하시면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400만 원씩 빠져나가면 20년이면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통장에 8천만 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투자를 해야겠네. 주식이라도 해서 불려야지. 부동산이라도 해야 하나? 친구가 추천한 펀드라도 들어가 볼까?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7월에 발표한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현황 보고서를 보면 7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2023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 1위가 고수익 보장 사기였고 2위가 정부 지원 금융상품 사칭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기에 당할까요? 불안하니까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섭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번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본전도 못 찾거나 원금의 30%에서 50%를 날렸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4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중 금융투자 상품 주식, 펀드 등을 보유한 비율은 23.7%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수익을 본 가구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1%는 손실을 보거나 본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키면서 흐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려고 애쓰다가 2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보다 3천만 원을 그대로 지키면서 매달 12만 원씩 나오게 만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매달 12만 원이면 1년에 14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원금 3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이자로만 1,4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금 이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산을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을 일반 정기예금에 2년 만기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12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약 3%입니다. 4천만 원에 3%를 적용하면 1년의 이자가 약 128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를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약 108만 원입니다. 2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언제 받습니까? 2년 후 만기일에 한 번에 받습니다.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매달 30만 원씩 부족하면 2년 동안 720만 원을 다른 통장에서 빼서 써야 합니다. 그럼 2년 후에 이자 216만 원을 받아봤자 이미 720만 원을 뺏은 상태입니다. 결국 순손실 504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정기예금의 함정입니다. 반면 같은 4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연 3% 금리라고 가정하면 매달 받는 이자는 세전 약 10.6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9만 원입니다. 2년 동안 매달 9만 원씩 받으면 216만 원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일반 예금은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다가 마지막에 216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 720만 원을 뺐었습니다. 월 지급식은 2년 동안 매달 9만 원씩 받습니다. 총 21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생활비 부족분 30만 원 중에서 9만 원은 이자로 채워집니다. 실제로 뺐어야 하는 돈은 매달 21만 원입니다. 2년이면 504만 원입니다. 일반 예금 720만 원을 지급식 504만 원을 빼셨습니다. 차이가 216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흐름의 힘입니다. 같은 돈, 같은 금리, 같은 은행인데 받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통장이 지켜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65세 이상이시라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28에 따르면 65세 이상 거주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겁니다. 아까 예금 이자 받으면 세금 떼고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비과세 신청하면 세금 떼지 않고 그대로 다 받습니다. 한 달에 받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1년이면 꽤 큰 차이가 되고 몇 년 지나면 그 차이가 병원비 한두 번 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심지어 몇 년 더 지나면 손주 용돈 몇 번 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비과세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예금 가입자 중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실제로 신청한 분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혜택이 있는데도 모르고 세금을 계속 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두셨다면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만기 일시 지급식, 그러니까 일반 정기예금입니다.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월 지급식입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같은 금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어르신 69세이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셨습니다. 2년 만기 정기예금이었고 금리는 연 3%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2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한 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자가 꽤 될 겁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5천만 원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2년 후엔 이자까지 받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은 못 받는 소득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가는 건 어땠을까요?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전기 수도가스 합쳐서 8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35만 원, 남편 약각 12만 원, 본인 병원비 15만 원, 교통비 5만 원. 이것만 해도 100만 원입니다. 들어오는 건 70만 원인데 나가는 건 100만 원입니다. 매달 3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30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통장에서 빼야 합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5천만 원 예금 외에 생활비 통장에 1,500만 원을 따로 두고 계셨어요. 거기서 매달 30만 원씩 빼서 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나니까 생활비 통장에서 3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7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500만 원 있던 통장이 7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5천만 원 예금이 만기됐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3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떼면 실제로 받는 건 약 296만 원입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자 300만 원 가까이 받았네.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계산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2년 동안 생활비 통장에서 720만 원 빼셨죠? 이자로 300만 원 받으셨으니 실제로는 420만 원 손해보신 겁니다. 이영숙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금했는데 손해를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예금을 했는데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2년 후에 한 번에 받았지만 생활비는 매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장을 계속 뺐어야 했습니다. 그럼 같은 상황에서 월 지급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연 3.5% 기준으로 매달 세전 약 1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12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영숙 어르신은 65세가 넘으셨으니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안 떼고 14만 6천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30만 원 부족한데 이자로 14만 6천 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뺐어야 하는 돈은 15만 4천 원입니다. 1년이면 184만 8천 원, 2년이면 369만 6천 원입니다. 일반 예금은 2년 동안 720만 원 뺐었고 월 지급식 2년 동안엔 370만 원 뺐었습니다. 차이가 350만 원입니다. 같은 돈, 같은 금리, 같은 2년인데 받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350만 원 차이 나는 겁니다. 이영숙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지난 2년 동안 350만 원을 그냥 날린 거네요?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영숙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쓰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중 정기예금을 보유한 비율은 68%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월 지급식을 선택한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만기 일시 지급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월 지급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 일시 지급식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고객이 매달 찾아올 필요도 없고 이자 계산도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으로 가입시킵니다. 그럼 월 지급식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간단합니다. 은행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 지급식 예금으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월 지급식 가능한 상품을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예금 상품이 월 지급식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은 만기 일시 지급만 되고 어떤 상품은 월 지급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받을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상품 월 지급식 되나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월 지급식 되는 다른 상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월 지급식으로 받는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느냐 아니면 별도 통장으로 나오느냐입니다. 원금에 더해지면 복리 효과가 있어서 이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별도 통장으로 나오면 매달 일정한 금액만 받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은퇴 후 생활비로 쓰실 거라면 별도 통장으로 받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고 그 돈을 바로 생활비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반면 원금에 더해지는 방식은 복리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없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관리에는 별도 통장으로 받는 월 지급식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은 이렇습니다. 만기까지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다른 통장에서 빼야 합니다. 통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지만 이미 다른 통장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월 지급식 예금은 이렇습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옵니다. 생활비 부족분을 이자로 일부 채웁니다. 다른 통장에서 빼쓰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돈, 같은 금리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비과세 신청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안 떼니까 매달 받는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아까 5천만 원 예금에서 매달 세후 12만 4천 원 받는다고 했죠? 비과세 신청하면 1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2만 2천 원 차이입니다. 고작 2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이면 26만 4천 원입니다. 10년이면 264만 원입니다. 손주 용돈 몇 번 더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건 5천만 원 기준입니다. 만약 7천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차이, 1억 원이면 한 달에 4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행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 지급식 예금으로 가입하고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기 일시 지급식인가요? 월 지급식인가요? 비과세 신청은 하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이어도 중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매달 이자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세금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건 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떼이는지, 그걸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매달, 매년 내고 계십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르면 예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 14%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총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 100만 원이 나오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은 84만 6천 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천만 원을 1년 넣으면 이자가 210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을 떼면 32만 3,40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는 177만 6,600원입니다. 32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5년이면 161만 7천 원입니다. 10년이면 323만 4천 원입니다. 6천만 원으로 10년 동안 받아야 할 이자가 총 2,100만 원인데 그중 323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손주 돌잔치 한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시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거주자는 금융회사에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예금적 금신탁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한도는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 1인당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는 겁니다. 아까 6천만 원 예금에서 10년 동안 세금 323만 원 낸다고 했죠? 비과세 신청하면 그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럼 5천만 원 넘는 돈은 어떻게 하냐고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계좌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은 비과세로 2천만 원은 일반 계좌로 나눠서 넣는 겁니다. 그럼 5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 0원, 2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만 세금 냅니다. 전체를 일반 계좌에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65세가 넘어도 계속 세금을 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정순 어르신이셨는데 8천만 원을 은행에 넣고 계셨어요. 5년째 그 상태로 두고 계셨습니다. 1년 이자가 약 264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받는 돈은 약 223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세금으로 낸 돈이 얼마였을까요? 약 20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확인해 드리고 계산해 드렸더니 박정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지난 5년 동안 200만 원을 그냥 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비과세 신청만 했어도 그 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은행에 같이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계좌를 바꿔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계십니다.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나이 확인하고 서류 작성해 줍니다.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둘째, 도장. 요즘은 서명으로도 가능하지만 도장 있으면 더 편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서류 작성하고 직원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지만 총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3천만 원, 비은행에 2천만 원 이렇게 나눠 넣으면 합쳐서 5천만 원이니까 전부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은행 돈이 비과세가 안 될까요? 나중에 가입한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눠 넣을 때는 합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계시면 도움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신규 가입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반 계좌로 가입한 예금도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은행에 가서 이 계좌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같은 금액을 비과세 계좌로 다시 가입시켜 줍니다. 금리는 새로 가입하는 시점에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 금리가 더 높았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후에 비과세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금리 차이와 세금 차이를 계산해보고 비과세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면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은 은행 직원한테 부탁하시면 해줍니다. 지금 해지하고 비과세로 다시 넣는 게 나을까요?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금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둘째,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셋째, 한도는 5천만 원이고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도 합산됩니다. 넷째,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섯째,
이미 가입한 계좌도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되어 있나요? 이자 받을 때 세금 떼이고 있나요? 만약 세금 떼이고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꿀수록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특히 예금자 보호 제도와 은행 분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4장 예금자 보호와 안전한 은행 분산 전략.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예금자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은 안전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은행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금액이 전부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 둘째, 이 한도가 은행당 1억 원이라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어은행이 부실해져서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억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은행이 망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망하지는 않더라도 합병되거나 구조조정이 되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산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어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 넣는 겁니다. 그럼 각 은행에서 1억이 하니까 둘 다 전액 보호됩니다. 그러나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은행은 하나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같은 우리금융그룹입니다.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우리금융저축은행에 7천만 원 넣으면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되니까 1억 원만 보호되고 2천만 원은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산할 때는 반드시 다른 금융그룹의 은행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을 여러 개 다니기 번거롭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이 다 되니까 굳이 은행 가실 필요 없습니다. 월 지급식 이자도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고 확인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계시면 처음 한 번만 도움받아서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눠서 넣으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부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8천만 원을 몽땅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병원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천만 원짜리 예금을 전부 해지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7천만 원도 이자가 끊기고 다시 넣으려면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손해입니다. 반면 어은행 4천만 원, B은행 4천만 원으로 나눠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은행에서만 일부 해지하면 됩니다. B은행 4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산의 힘입니다. 안전도 지키고 유연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은행에 가면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가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만 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월 지급식도 아니고 비과세도 아니고 금리도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정확한 질문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요. 먼저 은행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입니다.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꼭 챙기세요. 둘째, 도장. 서명으로도 되지만 도장이 더 편합니다. 셋째, 넣을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나 현금. 넷째, 메모지와 펜. 은행 직원 설명을 받으면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 지급식 예금으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65세가 넘었으니 비과세 종합저축도 함께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2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은행 직원이 월 지급식 가능한 상품을 안내해 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세요. 첫째, 이 상품 금리가 정확히 몇 %인가요? 은행 광고를 보면 최고 연 4.5%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 금리가 3.0%이고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0.5%씩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우대 조건이 뭐예요? 제가 충족할 수 있나요? 우대 조건은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은행으로 연금 받기,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하기, 자동이체 하나 이상 만들기, 적금 같이 가입하기. 이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세요. 셋째, 월 지급식으로 하면 매달 얼마씩 받나요?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넣으면 매달 얼마 받는지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세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둘 다 물어보시고요. 비과세 신청하면 세전 금액 그대로 받으니까 비과세일 때 받는 금액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이자가 별도 통장으로 나오나요? 원금에 더해지나요? 생활비로 쓰실 거면 별도 통장으로 나오는 게 편합니다. 원금에 더해지면 복리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중도 해지 시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의 5,070% 정도만 받습니다. 이 5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대답하는 걸 메모지에 적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른 은행과 비교할 때 필요합니다. 한 은행만 가지 마시고 최소한 2-3곳은 가보세요. 그래야 어느 은행이 금리가 더 좋은지, 조건이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퇴직금이 3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 돈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결국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지급식 예금처럼 매달 생활비가 만들어지는 구조 속에 올려두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느려지고 마음은 편해지고 삶은 안정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금은 반드시 월 지급식으로 하세요. 둘째,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하세요. 셋째, 1억 원 넘으면 반드시 2은행 이상으로 분산하세요. 넷째, 전액을 예금에 넣지 말고 일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신 내용처럼 생활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매달 찍히는 이자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붙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통장 구조를 천천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외출 때 은행 한 번만 들러보세요. 해야 할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 지급식 예금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65세가 넘었으니 비과세 종합저축도 함께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두 문장만 준비하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영상이 끝났다고 이 정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달이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어려운 투자가 아니라 확실하고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삶. 그 길로 함께 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부모님, 형제, 친구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처럼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문의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